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똑똑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하던 시어머니에게 크게 대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데다 집 역시도 잘 살고 있어 많이 배운 사람으로 보이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대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 속에 쌓인 앙금을 어떻게 속 시원히 풀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속이 벌써 울렁거려. 어머님 생신 때 나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이제 당신도 나랑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잖아. 그 기간 동안 엄마 계속 봐놓고 아직도 울렁거려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 볼 때마다 쪼아대시니까 그러지. 신혼 때도 고졸이라고 나 은근히 무시하시더니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러신다니까? 엄마가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인 거 알잖아. 당신 은근히 챙겨주려고 할 때도 많고. 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직접 생강차도 다려주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엄해서 힘들어. 이번에 또 나 가게 되면 영어 단어며 이것저것 물어보실 텐데 벌써 걱정된다. 요즘 그래도 집에 토익 단어며 영어 단어장이며 두고 공부 많이 하더만. 당신 정도면 솔직히 고졸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상식도 풍부한 편이고, 또 엄밀히 따지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형편 때문에 안 갔던 거잖아. 그거야 그렇게는 한데 어머님이 이걸 알아주시느냐가 문제지. 어머님 생신이라서 좋은 날이고 나도 좋은데 또 혼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 은근히 아는 것도 긴장하면 말 실수하고 그런다고. 그건 그렇긴 한데 당신이 했던 건 말실수 아닌 것도 있었지. 유레카라는 단어랑 엑셀런트랑 헷갈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었어? 원래 알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헷갈린 거라고.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주부로 고졸이었기 때문에 학력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학력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지도 않고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제 학력 콤플렉스를 계속 건드리게 만드시고 계속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었죠. 얘 나다. 시어머니. 너 이번 생일 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제법 영어 공부를 한 거 같더구나. 봐라. 누구든지 고생하면 머리에 다 기억되기 마련이고 똑똑해질 수 있다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가족끼리 건강 프로그램 볼 때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모르는 눈치더구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영어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모르니? 바깥 집안 며느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 안 주려면 그 정도는 챙겨야지 않겠냐? 에이, 어머님. 저도 그 정도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네가 뭔지 말해보거라. 5초 내로 대답 안 하면 검색해서 나한테 답하는 걸로 알 테니까 빨리 말해야 할 거다. 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아닌가요? 이것 봐라.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사람한테 정말 위험하다는 거다. 아미노산이 여기서 나오기는 왜 나와? 그럼 비타민 아닌가요? 지방이다, 지방. 내가 너 말하는 것마다 근거 없어서 텅텅거리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제발 상식 책 좀 보면서 평소 책을 좀 보라고 하지 않았니? 뉴스만 봐도 세상에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뉴스 적어도 5개 이상 구독해서 보라고 한 거 실천은 하고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건강 신경 써서 밥 차리느라 꼬박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나는 말이다. 무식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무식이야 뭐가 죄가 있겠니? 그냥 못 배운 것뿐인데 그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지? 못 배웠다는 거 알면서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 네가 부족한 걸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나도 너한테 뭐라도 더 하나 알려주고 싶고 더 애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니? 앞으로 너 하는 거 내가 지켜볼 테니까 가끔 시험도 치고 그러자꾸나. 괜찮지? 시험이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게 시험 아니었나요? 내가 문제 골라서 너한테 프린트해서 주겠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인 선에서 내면서 가끔 고급 지식도 넣을 테니까 달달 외우든지 모르면 물어보든지 해서 숙지하거라. 알겠니? 고졸이라는 걸로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깔아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텅텅이면 얼마나 깔보겠냔 말이다.
어머님은 제가 못 배운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지식의 부족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늘 저를 닥달하셨는데요. 어머님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많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 한마디를 늘 생각하면서 내뱉어야 했고, 행여 내가 틀리지는 않을까 의기소침해지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험까지 친다고 하니 저로선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한 날인 거 조만간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테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긴장하고 있거라. 네, 어머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해. 집사람 가뜩이나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공부까지 하느라 더 힘들잖아. 막말로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지식을 우겨 넣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야 네가 지금 번듯한 대학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람들은 고졸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니? 고졸이라고 하면 맞는 말을 해도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의심부터 받는 게 이 세상이야. 집사람도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었던 거야. 엄마는 대학 얼마나 좋은데 나왔다고 이러는 건데? 나는 말이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자란 걸 채워주려는 것뿐이지.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거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생각을 해봐라. 아가,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한 거냐? 어머님이 가끔 보실 때마다 알려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시험까지 치면서 혼나고 그러는 건 저도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시험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험은 안 치도록 하마. 대신 평상시에 너 볼 때마다 정말로 힘들게 가르칠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엄마, 진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집사람 정도면 어디서 무식하다거나 멍청하단 소리는 안 듣는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거사. 내가 다 우리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니까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냐. 본인이 싫다는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이러는 건지 엄마가 난 이해가 안 간다. 며느라기가 언제 싫다고 했니? 시험이 싫다고 했지. 평상시에 배우는 건 좋다잖니.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했던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마. 음식 같은 거 보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가 아는 지식 하나라도 말해보거라. 냉동으로 보관하는 거랑 냉장으로 보관하는 거 구분 지어서 보관해야 해요. 거봐라, 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채소실에서 보관하는 편이 좋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다고 왜 말을 못해?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유식한 척 좀 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해보라는 거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할게요, 어머님. 그냥 믿고 저 알아서 하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렇게 약한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더 혹독하게 가르치고 나쁜 말도 좀 해야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제 무식을 어떻게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채워야겠다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던 남편과 저였는데요. 처음에 하나하나 좋게 일러주실 때야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혹독해지고 무식하다느니 모자라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었죠.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 어머님은 나 위해서 혼내시고 내가 알아서 공부하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뉴스도 잘 챙겨보게 됐고 나름대로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시니까. 엄마 워낙 팍팍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해. 당신 잘못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한편으로는 어머님처럼 나도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가?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똑소리 나시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 똑똑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 같던데. 막상 엄마도 질문 받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야 별로 없을걸? 그런가? 그래도 어머님 대학 좋은데 나오셨을 텐데.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아시고. 영어 단어 안다고 해봤자 외국 사람들하고 회화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많이 아는 거지. 당신이 나 위로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위로는 안 된다. 나는 어머님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 볼 때마다 멍청하다. 무식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렇게 막말까지 하시니 우울증까지 걸릴 판이야. 당신이 그렇게 엄마 말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냐. 사실 엄마 대학 안 나왔거든. 뭐? 어머님이 대학 안 나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내가 어릴 때 이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엄마가 많이 형편이 안 좋아서 공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하며 지냈었다더라고. 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거였구나. 나는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그 공장 사장 아들이랑 나중에 결혼해서 형편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대. 뭐 실수 하나 할 때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뭘 아냐면서 트집 잡히고 구박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 사람들 구박에 전 남편 폭력까지 겪다가 이혼하게 됐다더라. 당신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다 들었어? 이런 얘기 있으면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나도 얼마 전에야 어렴풋이 기억났어. 아마 이모가 나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초등학교 때인가 말해줬었던 것 같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 한 풀어주라고.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입단속을 했는지 이모는 모르는 얘기라고 그런 말 한 적 절대로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을 정리하자면 어머님이 그러면 나보다 더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시단 거야? 동병상련이나 다름없는 나는 왜 그렇게 쪼아대신데? 엄마 속이야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도 이거 떠올리고 엄마 치부인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묻고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한테 계속 심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니라고 우기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당신이 뭐 질문을 던져보든지 하고 아님 뭐 대학 증명서라도 뽑아오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터뜨릴지 말지는 당신이 정해. 남편의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제게 보이던 그간의 모습이 다 납득이 갔는데요. 건강을 걱정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실 정도로 따뜻한 모습이 있으신 분인데도 유독 학력이나 지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리빨 같은 면을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터뜨리지 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심지어 아버님의 생신날에도 저를 보며 눈치를 주시다가 카톡으로 못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디 겸상하려 들어. 너 멍청함이 풍년이라 식구들한테까지 옮을 것 같으니 저기 구석 가서 혼자 처먹거라. 어머님, 차라리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할 게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거다. 그래도 민우 애비 태어난 날인데 분위기를 망치기라도 하라는 말이니? 참아서 좋게 말을 해주면 알아서 자리를 비키든지 해야지.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너한테 퀴즈 낸 것들 죄다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말이다. 나 같았으면 틀린 거 분해서라도 혼자 공부를 했을 텐데. 어머님도 그럼 저랑 같이 가셔야겠는데요? 어머님 초졸이시잖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초졸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디? 이모님한테 들은 거 남편이 다 기억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 하시던 말 생각하면 고졸인 저보다 학력 딸리시니까 혼자 가시든지 저랑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초졸은 무슨? 나 그 뒤로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다. 남편이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어머님 대학 가신다거나 졸업했다거나 하는 말 못 들었다던데요? 대학 가셨으면 대학 증명서도 있으시겠네요? 어느 대학 나오셨는데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 놔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걸 기억하겠니? 3대 영양소며 비타민 종류까지 달달 외우시는 분이 대학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고요? 어머님, 설마 평상시에 보이시는 똑똑한 모습도 그냥 외운 거 읊으시는 거 맞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평가질이냐. 나는 지식을 아예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오는 거다. 그럼 토마토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5초 내로 대답해 보세요. 그야 당연히 냉장 보관이지. 안 그러면 상하잖니. 아니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 속 세포막 손상으로 수분도 빼앗기고 숙성 과정에도 방해받거든요. 초졸이라 그러신지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네요.
너 정말 나랑 앞으로 안 보겠다는 거냐? 그래, 나 초졸이다. 초졸인 시어머니를 이렇게 놀리니 기분이 풀리니? 응? 어머님이 이제까지 저 핍박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무식이 줄줄 흐른다든가 모자라니까 낳을 애도 걱정이라든가 오죽 막말하셨어야죠. 이제까지 저한테 하신 말 다 돌이켜 보시라고요. 나는 너한테 충분히 잘해주려고 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저도 제가 틀렸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학력과 관련된 진실을 폭로하고 속은 후련해졌으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너한테 모진 말을 한둘 한 게 아니구나. 노망이 들었나, 뭐에 시기라도 한 것처럼 막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기는 한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씀하셔서. 내가 돌이켜보니 너한테서 내 모자라고 움츠러들던 시절을 보고 있었던 것 같더구나. 지금 민우 애비랑 재혼하기 전에 공장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못 배웠다. 무시당하고 매 맞으면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모질다 보니 너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너를 혼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는걸요. 아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법인데 그 기본을 내가 잊어버리고 착한 너를 쪼아댔었던 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 앞으로 내가 바로 바뀌겠다고 약속하마. 네가 초졸이라고 놀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잊고 다시 사이좋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해요. 저 어머님이 모질게 저 질책하면서도 잘 챙겨주시던 거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고맙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시험하거나 모자란 지식을 채우려 들지도 않으시고 전에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그간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제게 잘해주려고 하시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시니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식당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보다 보면 가끔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인간도 있는데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싸고 돌며 별의별 짓을 다 벌이던 시모에게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베개랑 옷들 빨래했더니 시뻘건 게 나와서 빨래가 온통 빨갛게 염색이 다 됐어요. 뭐 빨간 옷이라도 넣고 빤 거 아니냐? 네 빨래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구나.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 기운 살려야 한다느니 하는 무당말 듣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베개 찾아보니까 부적도 다 발견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이 총명해서 점쟁이가 청와대에 갈 거라고 말한 아들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겠다. 목소리도 좋고 인물까지 훤하지 않니? 그런 애가 공무원 시험만 5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 죄다 기운이 억눌려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이렇게 기가 세서 심호하는 거에 토를 달고 딴지를 걸어대는데 우리 아들은 오죽하겠니? 어머님, 저랑 결혼하고 남편이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은 기간만 2년이 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잔소리라도 한 줄 아세요? 식당 일 도우라고 말했던 게 잔소리지. 그럼 뭐야? 그것도 남편이 용돈 좀 더 받고 싶다고 말을 하기에 제안해봤던 거고요. 돈을 받고 싶어 하길래 일 시켜주겠다고 한 게 잔소리를 한 거랑 같은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제발 이 시애미 목숨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부탁하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애 표정을 보면 아주 생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구나. 네 기운이 너무 흥해서 우리 아들이 기운을 못 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점집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미신이에요. 올해가 중요하다고 보살님이 명심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며느리인 네가 너무 기운이 세서 식당은 흥할수록 아들은 기울어진다는데 어미로서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어머님, 그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이면 그것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당 말에 따르면 남편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일하는 식당은 기울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울 정도까지는 안 가게 할 테니까 제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다. 넌 어찌 된 애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니? 무당의 말에 빠져 남편의 공무원 시험 실패가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은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는데요. 저의 베개에 흉흉한 부적을 넣어놓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양기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날마다 찾아와 보양식을 지어주는 것이 저의 심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없다, 해놓은 게 이것뿐이냐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죠. 내가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하려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네가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애가 고무장갑을 끼는 게 자연스럽니?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거라. 공무원 시험 자꾸 미끄러지니까 우리 아들이 우스워? 응? 어머님, 남편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때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오셨다고 아마 도와드린다고 설거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말에 맞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건 네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우리 아들 설거지하겠다고 나설 때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니? 내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울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해본다. 어머님, 저 식당 일 밤새도록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던 중이었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괜히 남편이 제 핑계대고 공부 방해받았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저 엄청 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배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긴 왜 떨어져? 보살님께서 올해 꼭 붙는다고 하셨는데 왜 떨어지냐고. 그리고 애가 떨어지면 제대로 내조 못 받은 거 원망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핑계라고 하니? 어머님, 솔직히 저 누구보다도 내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직업 없는 거 어머님이 창피해 하셔서 주위에는 다 공무원 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 거짓말에 장단 맞춘다고 남편이 어디 놀러 갈 때 용돈도 많이 주고 거짓말할 내용 기억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남편이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사람 볼 일 별로 없다지만 저는 자주 친구들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 하는 남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몇 마디 거드는 걸로 그렇게 생색이니? 하여튼 너는 애가 참 유별나다 유별나. 남이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네 힘든 것만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하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을 즈음 남편은 제게 공무원 시험 올해만큼은 꼭 합격하겠다면서 자취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자취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가까운 데 보니까 고시원도 있고 싸놀룸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식당 가면 당신 어차피 하루 종일 혼자잖아.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 거고 따로 돈 나갈 일 만드느니 차라리 당신 학원이나 독서실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꼭 얘기를 꺼내보라고 해서. 당신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고 차라리 좀 떨어져서 지내고 공부하면 좋을 거라 하시네. 설마 당신도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는 거야? 어머님은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엄마가 워낙에 극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장단 맞추는 거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독서실 갈 돈이나 나 원룸에서 나갈 돈이나 그게 그거잖아. 당신만 허락해주면 나 자취할 거고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이런 문제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합격할 자신은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야 한번 부모님께 얘기는 해볼 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정말 당신뿐이다. 엄마가 자주 오는 일도 그럼 더 줄어들 거야. 당신 물건도 안 가져갈 거고.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난 엄마가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고 가져간 줄 알았지. 어머님이 설마 내 물건들 일부러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어쩐지 내 물건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엄마가 썼나 했네. 그거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구나? 왜 그러셨대? 알잖아. 엄마가 나 시험 합격에 진심인 거. 당신 기운 너무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 따로 가져가서 쇠하게 누르려고 그러셨나 봐.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당신 이러고도 합격 못하면 어머님 볼낯이 없겠는데? 에이, 긴장되게 왜 그래? 꼭 합격할 테니까 자꾸 압박 주고 그러지 마.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어서.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합격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울면서 빌어서 내가 용서해 준 건 기억하고 있지? 알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인 거. 그런 입 발린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냐. 이 정도로 사람이 참아주고 견뎌줬으면 기본적인 배려를 하라는 얘기지. 난 당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속은 거 알면서도 이혼 안 했고 어머님이 그렇게 속이도록 주도하셨다는 말에도 그냥 넘어갔던 거야. 내가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평생 걸쳐 갚을게. 믿어주라, 응? 사실 저는 남편과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라고 믿어서 결혼했었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백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짓말은 결혼하기 위한 시모의 계획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도 이를 따졌더니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하겠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셔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이 불쌍해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자 남편이 불쌍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한심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너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박서방 자취방에 한번 들어가 보거라. 반찬이랑 국거리랑 해놨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배달 음식 먹으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영양에도 안 좋아. 식당 밥은 뭐 영양에 좋나 싶다만 엄마가 해주는 게 그나마 낫겠지. 알겠어. 박서방도 올해는 느낌이 좋다 싶으니 너도 많이 힘내고, 알겠니?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그이나 나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격려해준 부분은 달게 받을게. 내가 사실 박서방 보면서 많이 참고 있는데 더 열받는 건 바로 사돈인 거 알고는 있니? 염치 없는 손님도 하루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손님을 평생 봐야 하는 기분이다. 거짓말로 창창한 너 결혼시키고 시간 허비하게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터져. 맘 같아서는 당장 연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 거 알지? 어머님 성격이야 뭐 나도 포기하고 있어. 그래도 남편 합격하고 나면 어머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엄마의 식당을 일찍 퇴근하라는 말을 따른 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자취방에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장만해준 자취방에서 어떤 여자와 헐벗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침착하게 사진을 찍은 뒤 기겁하는 남편과 여자를 내버려 두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당신 오해야. 내 설명 들어보면 당신도 납득할 거야. 한번 짓거려나 봐. 어떤 참신한 변명을 준비했나 궁금할 지경이다. 사실 엄마가 불러준 화류계 여자야. 저 여자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고. 네, 이혼 사유 잘 들었고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 나는 싫다는데 엄마가 억지로 소개해준 거라고. 남자로서 양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 낙방하는 거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넙죽 받아들이고 몸 파는 여자랑 놀아난 당신이 더 나빠.
어머님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닐까? 당연히 당신한테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잖아.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카톡 대화 나눈 거 한번 확인해봐. 나는 정말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서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라고. 당신 그 가짜는 변명을 들으니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만 확고해진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갚을 건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 공무원이건 뭐건 앞으로 혼자 잘 해보시고요. 이혼 도장 곧 찍을 거니까 위자료부터 해서 마음의 준비나 하고 계세요. 나 공무원 시험 고칠 건데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겠어?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닥쳐, 이 미친 인간아. 그럼 엄마한테 알리는 것만 좀 늦춰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그건 당신도 싫잖아. 이혼 도장 순순히 찍을 테니까 나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알겠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야 해. 어차피 순순히 안 한다고 해도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을 제가 참아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걸 참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에게 바람을 피게 한 것 역시도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 이혼을 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뭐가 됐건 용서할 수 없는 막장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싶었고 단단히 벼르고만 있던 제게 기회가 왔죠. 아가, 니네 집 식당에서 동창회 좀 해야겠다.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너희 집 어차피 식당도 크게 하고 있으니 계산은 사돈더러 하라고 해라. 알겠니?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점집에서 들으신 얘기인가 봐요? 제 기운을 좀 억눌러야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요? 그래, 네가 이제야 좀 눈치라는 게 생기는 것 같구나. 어찌됐든 사정이 일이 됐으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준비 잘 해놓을게요. 너 웬일로 오늘은 반응이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도 돌려드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다 돌려주지는 못할 수준이라는 거 알고는 있겠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머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가족에게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온 날 휴업을 하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 보게 될 것은 제게 그간 부려왔던 만행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였죠. 무당의 말을 듣고 제 기운을 누르겠다며 부적을 쓰고 저를 핍박하고 잔소리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을 종용한 것이며 공무원을 사칭하게 한 것까지 모조리 까발려뒀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방문한다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복수는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사람을 망신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어머님이 흥분하실까? 대체 뭐 때문에 열받으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 공무원 아닌 거며 내 무당 쓰는 거며 다 까발린 바람에 내 체면이 완전 구겨졌다.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하고 골탕 먹는 시모로 낙인 찍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명예훼손 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거라. 명예훼손 소송이요? 그럼 그 전에 남편이 불륜 저지르게 종용하신 것부터 대가 받으셔야겠네요? 뭐?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바람을 피다니? 모른 척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기운 누른다고 남편 시켜서 바람 피우게 한 거 이미 다 들통났거든요. 나는 정말 그건 모르는 얘기다. 우리 애가 바람을 피워? 설마 네가 마련해준 자취방에서 여자랑 놀아놨다는 얘기니? 반응을 보니 갑자기 남편이 거짓말했나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가 됐건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무능한 데다 바람 피운 남편 참고 기운 누르겠다고 며느리 핍박하는 시모를 누가 참아요? 그런다고 이 시애미를 이렇게 속이고 망신을 줘? 네가 감히. 그 잘난 보살님이 이런 망신 겪을 거 미리 안 알려주셨나 봐요.
아니면 어머님 한번 정신 차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거짓말로 치면 백수 아들 공무원이라 속이게 만든 대기 한 수 위 아닌가? 야! 너 당장 내 눈앞으로 튀어와. 아줌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나한테 훔친 물건이나 소송 걸기 전에 내놔. 미친 아줌마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간의 묵은 분노가 한 번에 내려갈 정도로 통쾌했고 이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자 훨훨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사실 본인의 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으며 시어머니에게서 종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더더욱 속 편하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바람이나 피던 전 남편은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절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 뒤로는 얼씬도 하고 있지 않네요. 거짓말에 속아 시작된 결혼 생활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고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막장 모자에게서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어휴, 많기도 하다. 이 정도 증거면 제부도 발뺌하지 못하겠지? 언니, 이혼이 코앞인데 제부는 누가 제부야? 어차피 곧 남이 될 사람이니까 호칭 정리 좀 해줄래? 듣는 동생 생각 좀 해주라고. 이렇게 사진들이며 영상들이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사람 새끼라면 아니라고 못하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왔지만 막상 불륜 장면들을 목격하면 충격에 빠지셔서 증거 수집을 어려워하시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증거를 모으시다니 아직도 저희 사무소를 처음 찾아오신 날을 잊지 못하는걸요. 남들은 남편이 바람피는 걸 의심하는 거에서 시작하는데 전 처음부터 직접 목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바람난 년이랑 붙어 다니는 꼴을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더라고요. 덕분에 수월하게 증거 수집할 수 있었죠 뭐. 하긴 가족이 사는 집에서 더러운 년놈들이 그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반려견 때문에 홈캠을 자기 손으로 직접 설치까지 해놓고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 머리 나쁜 사람이 남들 하는 짓은 다 하고 사려니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도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고 토하길래 뭐 잘못 먹었나 싶어서 영상을 돌려보다가 얼마나 경악을 했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구역질이 나온다니까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죠. 둘이서 끌어안고 물고 빠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혼자서는 끝까지 못 볼 것 같아 바로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달려와줬죠. 막상 언니랑 다 확인하고 나니까 차분해지더라고요. 생활비도 회사 감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적게 갖다 주고 출장이며 뭐며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도 늘어나서 이상하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요즘 세상에 돈은 줄이면서 일은 늘리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죠. 저희가 해드린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미흡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상간녀 신상 조사 부탁하셔서 알아봤는데 같은 회사 경리팀 직원이더라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회사 단체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 또는 오고 가다 눈이 맞은 걸로 예상됩니다. 예전 같으면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요즘엔 민사소송으로 많이 기울다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이 북받쳐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상간녀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거든요. 수아님은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제 동생이긴 하지만 이럴 때 보면 저도 무서워요. 큰일이 닥치거나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져서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이게 해결한다니까요. 저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장 달려가서 이것들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수아가 말려서 참았죠. 그리고 탐정님이 해주신 게 왜 없어요. 워낙 박민철 그 인간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흘리고 다녀서 애쓸 것도 없었지만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만 모을 수 있었잖아요.
하하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문직이 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법정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취나 사진들을 미행했다는 걸 핑계 삼아 부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 못할 큰 한방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확실치는 않지만 박민철 차가 고장나서 요즘 들어 계속 제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뭐가 찔리는 게 있는지 매일같이 내비게이션을 초기화시키는 게 이상하다 싶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려고요. 같이 타고 다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건질 게 있을 거예요. 찾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께는 이혼하실 거란 얘기 하셨나요? 성인이라 해도 미리 말을 해야 나중에 놀라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했어요. 아들들은 아빠 편이라는데 우리 집은 워낙 아빠란 양반이 밖으로 싸돌아다녀서 그런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이란 단어를 듣고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유를 설명해 주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 참지 말고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가정 버린 아빠는 필요 없다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인 자녀들의 의사가 그렇다니 존중해 주려 합니다. 그럼 다 됐네. 이제 더 미룰 것도 없어. 한 집에서 하루라도 같이 살기 싫을 텐데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 진행해버려.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연놈들 가만 냅두나 봐라.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봐. 그놈의 욱하는 성격. 언니 감정적인 건 아무리 봐도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일단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접수할 거야. 그래야 나중에 소식 듣고 놀라시지 않지. 그러게 내가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우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서 자주 보고 살자니까. 개발 터진다는 말이 들려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면서 꾸역꾸역 거기에 계시더니 딸내미 이혼 소식 전하러 멀리까지 가게 만드신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고집을 누가 말려. 계속 설득해도 싫다 하시길래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문을 믿다가 실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했는데 거름 냄새 폴폴 나는 밭이 진짜 재개발이 될 줄이야. 그 고집 덕에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힘든 농사 안 해도 되고 남은 생 편히 사실 수 있으니 다행인 거지. 하긴 그렇긴 해. 아빠의 선견 지명이었던 건가? 주말에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무엇보다 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치 언니? 당연하지. 얘기 들으면 곡괭이 들고 당장 쫓아 올라간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히 말씀드려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며칠 뒤 주말. 엄마, 아빠 나왔어. 멀다 멀어. 그렇게 이사 가자니까 말을 안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 얼씨구, 그때 너 말 듣고 이사 갔으면 보상금 받을 일이나 있었겠니? 그렇게 왔다 갔다 힘들어할 거면서 박서박이랑 애들은 다 냅두고 혼자 먼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다 오셨대. 올 거면 오랜만에 다들 얼굴 좀 보여주지. 아이고, 우리 딸 왔어. 딸 온다고 좋아서 잠도 안 자고 어제부터 좋아하던 음식들 준비한다고 한겨울에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떨더니 오자마자 툴툴거리는 거야. 하여튼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치? 내가 못 올 때 왔어? 내 엄마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나? 이렇게 안 반겨주면 그냥 간다. 누가 그냥 가래? 온 김에 앉아서 밥이나 먹던지. 하여튼 이놈의 여편네 묵뚝뚝한 건 알아줘야 해. 우리 집은 남녀가 성격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딸내미들은 안 그런데 참 별나다 별나. 내가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일일이 반응하는 당신이 더 별나거든. 그나저나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골 사람들 성질 급한 거 알지? 빨리 목적부터 말해봐. 뭐가 이렇게 급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말할 거였거든. 엄마랑 아빠 놀랄까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오면서 고민 많이 했는데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 나 박서방이랑 이혼할 거고 이혼 소송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려고 온 거야. 이혼?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냥 이혼도 아니고 이혼 소송이라니?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 애들도 다 컸는데 무슨 이혼을 하려 그래.
당신은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애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수아가 어디 함부로 일을 저지를 애야?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와서 둘이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하겠다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박서방이 잘못을 해도 단단히 했다는 거잖아. 역시 우리 엄마야.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크나큰 잘못. 박서방, 나랑 애들 냅두고 바람났어. 언니랑 같이 알아보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인 것 같던데 가벼운 사이라기보단 몸까지 섞은 그런 사이? 그런 짓을 나랑 지 아들이 사는 집구석에서 해댔으니 말 다 했지. 그걸 내 눈으로 봤고. 애들도 봤니? 애들은 안 봤지. 우리 강아지 때문에 카메라 달아줬잖아. 영상 확인하다가 보게 된 거라 나만 봤어. 처음엔 너무 놀라서 혼자 끝까지 볼 용기가 안 나서 언니 불렀는데 같이 다 보니까 생각 정리가 확실하게 되더라고.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결정 내린 거야. 능력 없는 남자랑은 같이 살 수 있어도 노름, 도박, 바람 피는 남자랑은 못 살잖아. 바람을 피운 건 처자식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용서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거니까. 엄마랑 아빠가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 썩을 놈. 남자 망신은 다 시키는 천하의 몹쓸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그 놈을 보고 웃고 이뻐하고 밥 챙겨 먹였다니. 아이고, 그 썩을 놈. 그 놈하고 같이 밥숟가락을 들었던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아이고, 당신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얘기 듣고도 화가 안 나? 일어나서 당장 짐 챙겨. 홈이고 곡괭이고 뭐고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그놈 면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자고. 진정 좀 해. 이런다고 해서 집 나간 마음이 돌아오기라도 한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없어지지도 않아. 그걸 수아도 아니까 차라리 끝을 내겠다는 거 아니야. 딸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흥분을 하면 되겠어? 으이구, 이 양반아. 장인어른이 이혼할 사이 찾아가서 따지고 들면 남들이 되려 흉이나 보지 잘했다고 하겠어? 그래서 수아, 너는 괜찮고? 지금 얘기는 덤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도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거 아니니? 어찌됐던 애들 아빠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을 텐데 그 꼴을 눈으로 봐버렸으니. 충격 먹었었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 오히려 이런 큰일을 겪으면 차분해지는 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기엔 내 감정과 시간이 아깝더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다만 하늘이랑 하준이가 듣고 놀라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며칠 전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내 편 들어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그런 아빠 필요 없다고. 아빠가 먼저 우릴 버린 건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엄청 화내주더라.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지. 애들도 그만큼 철이 든 게지. 아빠란 놈이 얼마나 애들한테 마음을 못 얻었으면 단칼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와. 그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처음에 어린 놈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부터 영 시원찮더라니. 결혼하고 나서도 다니던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린 후에 사람 구실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길래 네 삼촌한테 부탁해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 밥 벌어먹고 살게 해줬더니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치네. 바람난 년은 뭐하는 년이길래 보잘것없는 놈이랑 그 난리를 부린다니. 보나마나 똑같은 년놈들이겠지 뭐. 아유, 됐다 됐어. 아까운 내 딸내미 그런 놈 옆에 한시도 더 두기 싫으니까 이왕 마음먹은 김에 당장 이혼을 하던 때려 죽이던 해. 역시 우리 엄마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올라가면 바로 진행하려고 했어. 우리 수아 고생했겠네. 혼자서 이런 큰일을 해결할 줄도 알고.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는데 언제 이렇게 컸을꼬. 눈물 흘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빠가 왜 울어? 울 거면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린 박민철이 울어야지. 울지 마, 아빠. 나 진짜 괜찮다니까. 이미 대학생 아들을 둘이나 둔 딸내미인데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 딸 걱정은 그만하시고 이 일 마무리되면 이젠 말 좀 듣고 이사 오셔. 재개발 공사 들어가서 농사도 못 지으시고 보상금도 다 받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을 거야? 안 그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언니랑 내 옆에서 편하게 사셔야지. 그렇게만 해도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평생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서울에서 어떻게 산다니? 가끔 니들 보러 올라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구만. 네 아빠나 나나 거기 가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걸. 농사는 못 지게 되더라도 그나마 익숙한 동네에서 사는 게 건강에도 더 좋아. 앞으로 살 날만은 니들 걱정을 해야지 우리 걱정을 뭐하러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하늘이랑 하준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지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야. 아유, 정말 가만 보면 곧 재개발 터질 거라고 이사 안 가겠다면서 고집 부리던 게 아빠가 아니라 엄마 같다니까. 솔직히 말해봐. 그거 다 엄마가 조종한 거 맞지? 사실 아빠는 이사 와서 우리랑 가까이서 살고 싶었던 거지? 허허, 우리야 항상 자식, 손주 생각뿐인데 그럼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디에 사는지가 뭐가 중요하겠니? 다 늙어서 타지 가서 고생하느니 여기서 네 엄마랑 오순도순 깨볶으며 살란다. 깨볶을 것까진 없지만 뭐 그래도 영감탱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고마운 줄 알고 감사히 살란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밥이나 얻어먹으며 살겠어?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딸내미 이혼한다는 소식 들은 부모님 치곤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강심장인 건 다 유전자 탓인 게 분명해. 지가 괜찮다고 오버하지 말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반응 없다고 뭐라 하는 거 좀 봐.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얘기 다 했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출발해. 갈 길도 먼 애가 왜 이리 늦장을 부리고 있어? 가면서 저기 싸둔 음식이나 가져가서 우리 손주들 저녁이나 차려줘. 알겠지? 제일 밑에 있는 게 너가 좋아하는 게장이니까 꼭 가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덜어먹고. 알겠어요. 수아야, 아직 엄마 아빠랑 얘기 중이야? 아니, 이미 얘기 다 끝내고 올라가는 중.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얘기가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 두 분 다 놀라시긴 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시더라. 아빠 흥분해서 곡괭이 챙기려는 모습을 언니가 봤어야 하는데 나만 보기 아까운 장면이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걱정할까봐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신 거겠지. 늘 티격태격 장난 가득한 모습이셔도 속은 진중하신 분들이잖아. 얘기 잘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어떡하니? 왜? 무슨 일 있어? 아, 너 이혼 준비에 몰두하느라 우리가 학원에 신경을 이렇게 안 썼다. 다음 주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입시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회의도 안 하고 있었지 뭐야. 우리 바쁜 거 말 안 해도 알고서는 상담도 알아서 하고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분들은 따로 빼서 예약까지 잡아놨더라고. 세상에, 오늘 학원 들렸는데 처리해야 할 밀린 일들이 산더미라 선생님들이랑 조교들한테 미안해서 혼났어. 어머, 어떡해. 내 정신 좀 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지? 아무리 언니랑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라 해도 엄연한 직장인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다들 우리 믿고 일해주시는 선생님들이신데 너무 내 생각만 했다.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학원이 어떤 상황이라고 알려주려고 한 것뿐이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달린 일인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 언니가 괜히 부원장이겠니?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넌 걱정 말고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해. 에이, 지금까지 언니랑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해 주셨는데 다 알게 된 이상 더 염치 없는 원장이 될 수는 없지. 혼자 할 거 둘이 같이 하면 더 빨리 꼼꼼하게 끝낼 수 있잖아. 이 정도 배려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혼 조금 늦어진다고 큰일 나지도 않아. 그 인간 밟아버릴 준비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면 되지. 그니까 밀린 학원 일부터 정리하자. 일단 지금 운전 중이니까 올라가면 늦을 거야. 내일 일어나자마자 바로 맛있는 거랑 몸에 좋은 것들 좀 사서 학원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봐. 알겠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어두우니까 조심히 운전해서 올라와. 몇 달 뒤. 당신 고생했어. 장인어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렇게 착하시고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선 바로 돌아가실 줄 꿈에도 몰랐는데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신이랑 처형은 오죽하겠어. 장례식장에서도 편하게 쉬지도 못하던데 잘 보내드리고 왔으니까 기운내고 조금 쉬어. 그래야 다시 힘내서 장모님도 챙겨드리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아빠 쓰러지시기 전날까지 밥은 먹었냐면서 웃고 장난치며 통화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돌아가시다니. 왠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주말에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그 잠시도 기다려주시질 않으시네. 왜 이렇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너무도 큰 사랑을 주시면서 키워주신 분인데 바쁘다 너무 멀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그립고 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떡하지? 엄마는 또 혼자 어떡하고. 장인어른이 당신이랑 처형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나야 얼굴도 기억 못할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번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 치르다 보니까 문득 우리 엄마한테도 언제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평상시에도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 나도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거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할 일은 그때그때 하자. 어차피 후회할 일이라면 어떤 핑계 때문에 미뤘더라도 결국엔 했었어야 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다 끝낸 모습도 보여드릴걸. 물어보진 않았어도 계속 걱정하셨을 텐데. 뭐라고? 뭘 끝낸 모습을 보여드려? 그냥 그런 게 있어. 당신도 어머님께 잘해드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효도해드려야지라는 생각에 계속 미루기만 했었는데 참... 장인어른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 시간은 우리 생각처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사 좀 시켜드리자. 아니, 엄마 혼자서 나랑 동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지금 집이 자가이긴 하지만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한평생을 낡아빠진 빌라에서만 살다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 내 목표이자 꿈이 우리 엄마 아파트나 정원 딸린 단독주택 하나 사드려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취업하고서는 적응한다고 못 해드리고 조금 적응했더니 결혼했고 애들이 생겼고 계속 돈 들어갈 때가 생겨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그 집에 사시게 냅둔 아들이 되어버렸네. 엄마한테 효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리자. 어때? 당신도 엄마한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집을 사드리자고? 회사에서 불경기라고 감봉됐다는 지 꽤 되지 않았어? 근데 무슨 돈으로? 아니, 회사 감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유산 20억 받은 거 있는데 꼭 버는 걸로만 사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가? 내가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괜히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참으려 했는데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서운했어. 물론 당신한텐 더 서운했고 말 안 해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말 안 하더라. 뭐가 서운했는데? 쫑핑이 같아 보여서 이것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장모님이야 원래 무뚝뚝하시고 리액션이 크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말이야. 처형은 갑자기 왜 그래?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충격받고 슬픈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을 투명인가 취급하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래 같았으면 제부 이러면서 술도 같이 먹고 그랬을 텐데 이건 뭐 옆에 있는 둥 마는 둥 말을 걸기는커녕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이 집에 남자인 어른은 나 하나 아냐? 처형이 그렇게 기가 세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지. 당신도 내가 계속 혼자 있으면 틈틈이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를 왕따를 만드냐? 아, 지금 다른 사람 장례식장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투정 부릴 걸 부려. 마음 추스리지도 못한 사람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어? 그딴 걸로 서운했다고 얘기하는 거니? 언니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당신 말대로 어른이라면 남 탓하기 전에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늘에 대고 맹세할 정도로 떳떳해.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지금도 봐. 장모님 집사들이자는 거면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했을걸? 우리 엄마니까 누가 봐도 처형이 잘못한 건데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잖아. 갖다 붙일 거 붙여. 지금 어머님 집사 드리는 거랑 언니가 당신 무시했다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다고 트집이야? 내가 듣기로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꼴랑 사위 제부 대접 제대로 안 해줘서 서운했다고 투정 부리는 걸로밖에 안 들려. 내가 그거 가지고만 서운하다고 얘기하겠어? 당연히 다른 것도 있지. 막말로 사이긴 해도 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객식구고 다른 처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이 가족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서운한 일이 도대체 뭐냐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부터 본론을 말하면 되지. 사람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꺼내? 대체 뭔데? 지금 말하잖아. 장인어른 땅 재개발 터져서 보상금 받는다는 걸 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산에 대한 얘기를 사람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할 수 있어?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랑 처형한테 반반씩 주자고 하셨고 장모님도 동의하셨다며. 장례식장에서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걸 왜 주냐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었는데 장모님이 아빠가 살아계셨어도 똑같이 너희 줬을 거다. 아빠 뜻을 따라줘라 하니까 받았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나한테는 아무도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그게 뭐 어쨌다고. 말 그대로 우리 아빠 유산이잖아. 그래서 엄마랑 언니랑 셋이 얘기한 게 당신이 서운함을 느낄 만한 일이야?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 유산에 내 몫도 있어. 결혼 생활 10년만 넘게 해도 공동재산으로 잡혀서 분할하게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사이도 똑같은 자식인데 안 그래? 당신은 대형 학원 원장씩이나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유산 절반은 내 건 거 알고 있지? 몰라서 말을 안 했다면 모를까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말을 안 하니까 서운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유산의 절반은 당신 몫이니까 그 유산으로 어머님 집을 사드리겠다고? 결혼 생활 10년이 넘었으니 공동재산이다? 그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내가 장인어른이 주신 유산을 이상한 곳에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다는 건데 문제될 게 없잖아. 오히려 장인어른도 하늘에서 잘했다면서 좋아하실 만한 일이지 안 그래? 내가 오죽하면 힘든 당신 붙잡고 이런 얘기를 꺼내겠냐? 그러니까 말씨름 그만하고 솔직히 우리한테 양쪽에 어머님 한 분씩만 남았잖아. 지금이 더 잘해드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해. 결국엔 이거였어? 니들이 차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주고받던 얘기가 이거였구나. 무식하면 무서울 게 없다더니 참. 뭐라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나? 좀 크게 얘기해봐. 알겠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니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굳이 언성 높아지지 않아도 됐었잖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그런데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가 동의했다고 해도 유산 상속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어떡하지?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일단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받는다는 것만 확실하다면야 누가 먼저 돈을 내던지는 중요하지 않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미뤄왔는데 더 미루기 싫거든. 나는 필요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 몫인 유산의 절반만큼 금액이 들더라도 최고로 좋은 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 그럼 당신이 그렇게 지극한 효심으로 해드리는 집인데 최대한 좋은 집으로 잘 알아봐. 그래야 더 뿌듯하지.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예전부터 눈독 들이던 집들이 있었는데 내일 당장 실물 보고 계약하던 뭐든 진행해야겠다. 좋아하실 엄마 얼굴 생각하니까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 며칠 안으로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 테니까 당신도 언제쯤 돈 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알려줘. 그나저나 장례식 때문에 회사에서 자리를 꽤 오랫동안 비워서 그런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나 봐. 아까 전화 왔더라고.
오랜만에 출근해서부터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잠깐 가서 대충 정리 좀 하고 올게. 괜찮지? 그래. 장례식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이랑 이런 얘기까지 나누니 급 피곤이 밀려오네. 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있을 건데 내 차 타고 다녀와. 몇 주 뒤 주말 낮. 아니, 이게 뭐야? 이삿짐센터가 왜, 이 짐들은 또 뭐고? 아, 왔어? 오랜만이네. 어머님 이사는 잘 도와드렸고? 저기 당신 짐 대충 싸놨으니까 덜 챙긴 거 있는지 확인해서 가져가든지 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우리 이사 가기라도 하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대뜸 짐이나 챙기라니 어디로 가는 건데? 엄마 이사 때문에 며칠 집 비운 사이에 이게 뭔 일이래? 아, 좀 나와봐요. 더럽게 걸리적거리네. 여기 사장님들 짐 옮기시는 거 안 보여요? 처형도 계셨네요. 아니, 처형, 저희 이사 갑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 애들은 어디 갔어요? 보면 몰라요? 이사 가니까 짐 싸서 옮기겠죠. 운동하려고 옮기겠어요? 아, 물론 그쪽은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쪽 집은 직접 따로 구하셨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를 저만 빼고 간다뇨. 제가 잘 들은 게 맞는... 야, 이거 줄 테니까 바쁜 사람 붙잡고 말 걸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뭐야? 소재기 증명원? 이게 대체 뭔데? 이딴 종이 쪼가리를 사람 얼굴에 던지고 난리야. 이딴 거나 던져대지 말고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설명이나 제대로 하라니까. 무식한 새끼. 하긴 무식하면 무서울 것도 없다더니 딱 너 같은 놈을 보고 나온 말인가 보다. 제대로 읽어는 봤니? 거기 써 있잖아.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이혼 소장 접수했다고.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할 때 첨부할 서류가 네가 들고 있는 그거야. 보여주려고 한 장 더 출력했어. 뭐라고? 이혼 소송을 했다고? 게다가 간통죄로 고소까지 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을 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지. 이혼에 고소?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뭘 했는지는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겠지. 지금도 입으로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미치도록 불안하지 않아? 도대체 내가 뭘 알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 하고 떨려 죽겠지? 그러게. 멍청한 놈이 남들 하는 짓거리 다 하고 살고 싶어서 까불다가 이사단을 만드는 거 아니야. 지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떡해. 자기 손으로 직접 단 홈캠이 있다는 걸 까먹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물고 빨고는 기분으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봐주길 바래서 그랬나 하고 한동안 오해했었잖아. 바람 피운 것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다니까. 이미 들킨 줄도 모르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가정에도 충실한 가장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남편이자 아빠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애잔하면서도 웃겼겠냐고. 그래놓고 장례식에서 무시했다고 수아한테 서운했다면서 투정이란 투정은 다 부렸다면서요? 바람 펴서 이혼당해서 쫓겨날만 앞두고 있는 놈이 유산 얘기 꺼내면서 탐이나 내고 있고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웃다가 눈물이 났다니까? 아, 지금 다시 생각해도 또 눈물 날라 그래. 덕분에 잘 봤어. 네가 다른 여자랑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덕에 관람하게 됐지 뭐야? 아주 끈적하고 뜨겁던데? 요즘 애들 말로 그런 걸 트루러브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집까지 사줬겠지? 무슨 소리야? 집을 사주다니.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사주긴.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여보, 자기야, 누나. 내가 진짜 정신이 헷가닥했나 봐. 그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애 둘 낳고 키우면서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됐더라고. 남자들한테도 갱년기나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 딱 그때가 그랬어. 지금은 싹 다 정리했어. 진짜야.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였다고.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디서 만났는지도 몰라. 어쩌다 잠깐 타오르는 불꽃 같았던 거야. 제발 내 말 믿어줘. 입 닥쳐. 내가 너처럼 골빈 사람으로 보이니?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줄 알아? 어디까지 기어오르나 궁금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이 제 손으로 증거들을 직접 가져다 주려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애는 네가 낳았니?
내가 품고 내가 낳았는데 왜 엄한 네가 우울해?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먼저 갱년기는 개뿔. 핑계를 댈 거면 그럴싸한 걸 가져오던지. 아까도 얘기했지? 무식하면 머리 굴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넌 기억도 안 나는 스쳐 지나가는 여자랑 매일같이 회사에서 차에서 붙어있니? 너랑 같은 회사 경리잖아. 이름이랑 나이까지 읊어줘? 네가 타고 다니던 차 내 차였고 거기에 블랙박스 있었어.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주구장창 내 차로 데이트 다녔더라? 하하호호 웃어대면서 어찌나 많이 돌아다녔던지 난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키로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나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어서였더라고. 아, 그리고 워낙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주접을 많이 떠셔서 기억 안 나실 게 뻔할 것 같아서 발뺌하지 마시라고 제가 블랙박스에서 직접 최근 거 파일 받아온 게 있거든요.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린아,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사랑하는 아린이 오빠가 곧 데리고 살 거니깐. 헐, 진짜? 솔직히 회사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맨날 몰래 보는 거 짜증났단 말이야. 사랑하는 게 죄도 아니고. 오빠도 찐사랑을 이렇게 늦게 만날 줄 알고 만났어? 내가 좀만 일찍 태어나서 오빠를 빨리 만났으면 그 여자 말고 나랑 결혼했을 텐데. 그래서 오빠가 아린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회사 월급으로 두 집 살림은 택도 없고 유부남 딱지 붙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집이야. 그 옆에 내가 돈 잘 버니까 내가 월급 적게 갖다 줘도 잘만 굴러가서 상관없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미래를 그리기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해서 골머리 썩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하늘도 우리 편인 게 확실하다고 알게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빠가 저번에 얘기했었지?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딸내미가 고생 그만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자고 해도 안 오시고 고집 부리시더니 세상에 이번에 재개발 확정 났단다. 보상금으로 대충만 따져도 수십억이야.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은 생긴다더니.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밥 먹지 않아도 항상 배가 부르고 입이 귀 옆에 붙은 채로 다닌다니까. 헐, 수십억? 대박. 그런 건 회사 전산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 돈을 만지는 사람을 보게 될 줄이야. 아니, 근데 그건 오빠 와이프 아버지가 받는 건데 그게 왜 우리 살 길이야? 아니, 그 얘기 듣고 알아봤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넘어오잖아? 내가 사위인데 거기에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혼은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잡혀서 법적으로 재산 분할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성격상 그 돈에 욕심 가지실 분들도 아니고 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데 아마 돈 받자마자 바로 딸들 주신다고 성화이실걸? 우와, 진짜? 와이프가 받은 유산이어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럼 오빠는 이혼해도 꽁돈으로 억 단위가 생기는 거네?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 그런 법이 생겨. 다 미리 알아봤지. 나보다 나이 많은 년이랑 결혼한 보상을 이렇게 받나 보다. 하긴 이 정도는 받아줘야 안 억울하지. 나이 많아서 애도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졌는데 에휴, 할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유산만 받으면 그 여자랑도 끝이야, 끝. 지금까지 산 것도 고역이었는데 더 질질 끌 것도 없지. 어머, 우리 오빠 장례 치르고 왔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피곤했지? 유산은 어떻게 한대? 이미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어? 말도 마. 장례식장에서 그것들이 날 투명인가 취급하는데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유산 때문에 꾸역꾸역 참았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와이프랑 처형한테 반반씩 주기로 했었대. 장모님도 동의하셨고. 처음엔 왜 주냐고 싫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미친 여자인 줄 알았다.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20억을 왜 싫대? 참나. 보기 겨워서 그렇지. 재수없어. 그래도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확답 드러내고 바로 우리 아린이 보러 온 거 아니겠어? 나도 깜짝 놀랐어.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라 해서. 그나저나 무슨 확답을 들어왔는데? 유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내가 먼저 얘기 꺼내고 당연히 절반은 내 몫인 거 아니냐. 그니까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주겠다. 다른 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집 사서 효도하겠다는데 반대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알겠다고 하길래 예전부터 봐왔던 집들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보러 다닌다고 했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겠다고. 우리 아린이 예전부터 오빠가 집 사주겠다는 약속 이제야 지켜줄 수 있게 됐네. 내일부터 오빠랑 같이 집 보러 다니자. 아린이가 원하는 어떤 집이든 다 되니까 마음껏 골라. 오빠랑 같이 살 집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집 사주고 나서 상황 보고 이혼도 해버려야지. 애들도 다 키웠겠다. 돈도 받았겠다. 이제 볼 일 없는데 같이 살 이유 없잖아. 앞으로는 우리 아린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유산이 명의든 서류든 정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확실하게 돈 주겠다는 약속 받아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걱정 안 해. 지금까지 오빠랑 같이 살 날만 기다려왔는데 더는 미루기 싫어. 대출이나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정 안 되면 회사 다닌 지 꽤 됐으니 회사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보지 뭐. 집 사는 게 빨라지면 오빠 이혼하는 것도 더 빨라질 거 아니야. 오늘이 내 생일인 것처럼 너무 기분 좋다. 오빠 최고. 오빠 사랑해. 오빠가 더 사랑해. 적어도 내 차에서 떠들어댈 거면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했어야지. 그 정도 생각도 안 하니? 니들이 직접 말하는 걸 들어보니 어때? 이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 이래놓고 저 여자의 집을 안 사줬다고? 여보. 우리 수아가 왜 네 여보야? 내 동생이 감히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여보라고 불릴 사람 같니? 네 여보는 없는 주제에 돈까지 탈탈 털어가며 사준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년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마음껏 불러. 전에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길래 들어가게 만들어준 회사 누구 덕에 들어갔는지 그새 까먹었나 봐. 삼촌 지인 회사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도 계속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지? 회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세인데 왜 감봉을 당해? 네가 바람 피우느라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지. 둘 중 하나만 능력 있으면 되니까 돈벌이 못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하늘이 하준이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가 냈어. 꼴랑 몇 푼 벌면서 그마저도 우리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더라. 가소롭게. 니까짓 게 가진 재산은 기대도 없고 월급은 버는 족족 나한테 갖다 줘야 할 거야. 그게 내 위자료 청구 소송 목적이거든. 이젠 갖다 바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집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유산도 물 건너갔으니 구경할 재미 좀 보겠네. 기대할게. 누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진짜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인정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쓰레기인 것도 맞는데 누나가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죽는다고. 그래 누나 말 다 맞아.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유산 받으면 돈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신나서 다 질러놨는데 돈도 안 준다. 월급도 차압당한다면 나 진짜 망해. 망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불쌍한 우리 엄마. 아들 말만 듣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고 아린이는 회사를 담보로 내 보증서서 대출 받아줬단 말이야.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인생 목숨이 달려있다고. 아무리 믿고 인간 말종이라도 애들 아빠고 할머니잖아. 아빠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해줘.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집값 때문에 받은 대출금만 갚아주면 내가 일해서 어떻게 해서든 달달이 갚을 테니까 빌려줘. 아니면 월급만이라도 차 앞에 가지 말아줘. 뭐라도 숨통은 놔둬줘야 갚으면서 살아가지. 누나 제발. 저런 사람이 내 동생 남편이었고 내가 제부라 불렀었다니.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혀 깨물고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반대할 텐데. 저기요. 그런 구걸할 거면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하세요.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하거든요. 이미 지금도 그쪽 때문에 늦었다고요. 네? 끝까지 비겁하고 한심하고 찌질해. 바짓가랑이 붙잡고 질척거리는 지금 이 모습이 너랑 이때껏 산 세월 중에서 가장 최악이야. 일말의 동정심으로 얘기해주자면 애들 핑계대서 빌붙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줬으면 해. 우리 애들이 당신 딴 년 만나서 살림 차린 거 알고 반 죽이려는 거 내가 말렸었거든. 흥분 가라앉히고 하는 말이 그딴 아빠라면 없는 게 나으니 다시는 먼저 버린 주제에 찾지도 아는 채도 하지 말라던데? 이미 성인 된 지 오래된 애들이잖아. 딴 살림 차린 아빠 없는 셈 치면 끝이지. 길거리에 나앉던 깡통을 차던 신경 쓰지 않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니네 엄마나 하필이면 골라도 그 집 발사계 같은 너 같은 놈을 고른 아린이 년이나 걱정해.
보증은 가족 간에도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라니? 어쩜 만나도 끼리끼리 만나는지 천생연분을 이제야 만나게 됐나 보네. 축하한다, 야. 내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은 여기까지야. 니네가 죽던 살던 그것까지 신경 써주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 능력으로 잘 살아왔는데 너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네가 욕심내서 산 집보다 니네가 몸 섞던 더러운 곳이라 내가 코 풀듯이 버려버린 이 집이 더 싼데 어떻게 잘해서 여기로 들어와 보던지. 이제 알겠니? 이게 너랑 내 클래스 차이야. 박민철이 엄마 이사를 도운다고 거짓말하며 상간녀 집을 사 이사까지 시켜주려 집을 비운 기간 동안 저는 언니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간통죄 고소와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생활하며 생활비의 대부분을 제가 감당하였었고 금전적인 부분이 소홀하면서 상간녀에게 월급을 빼돌린 통장 내역과 불륜 증거들은 두말할 것 없이 차고 넘치니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하게 되었죠. 이미 성인인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친권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월급 차압으로 위자료 청구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느라 전 시모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상간녀 보증대출 또한 갚지 못해 집안과 회사가 한바탕 뒤집어졌다네요. 회사로도 전화와 사람들이 찾아와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결국 잘리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천생연분을 만나 행복해 죽을라 하던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을 언니와 상의해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정원주택을 구매해 살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자매가 운영하던 학원은 같이 오래 일하던 선생님께 맡기고 새로운 집과 가까운 곳에 2호점을 차리게 되어 정신없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인점 같이 운영하게 된 거죠.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는 아들들 덕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언니와 친정엄마와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